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오전에 시작하는 경기가 많이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이 스포츠 경기 볼 때 치킨 배달시켜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치킨 값이 오른 건 이미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2만 원을 훌쩍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 계란 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10% 넘게 계란값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서민들의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계란까지 사 먹기 어려운 현실이 됐는데요. 자, 눈 감고 또 눈 뜨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그렇다면 내 지갑 또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좀 어떻게 불리고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런 투자 계획 저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2부도 또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또 알짜 부동산 투자 전략들도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전에 아쉽게 저희가 월드컵에서 석패를 했습니다. 다음 경기에 강한 분전을 기대하고요. 저희 무엇이든 부동산 고민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 오후에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 진행된 축구 경기가 아쉽게 패해서 정말 마음이 조금 아쉬운 분들, 서운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서운함은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서 덮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눌게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저는 그 중랑구 라온 프라이빗이라는 아파트에 이제 보유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미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한 번 된 거라서 이때 수익을 좀 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재건축이 쉽진 않은 것 같아서 재개발 빌라주도 좀 관심이 생겼거든요. 네. 이제는 좀 상급지를 보고 있는데 그 송파구 잠실 쪽이나 아니면 강동구 고속 쪽은 어떨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면목동에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좀 옮겨 타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좀 추가로. 추가로? 네.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2억 중후반에서 네. 조금 더 힘내보면 3억까지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힘내보면 3억까지. 그러니까 내 집은 우선 하나는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상승 여력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더 높은 상급지에 이 최대 3억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잠실과 고덕 비교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과 같은 유사한 상황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상급지와 비상급지, 자, 상급지와 중급지 사이에 지금 조금 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아마 보유하고 계신 우리 면목동, 특히나 사가정역에서 우리 중량구 쪽에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재 10억 이하군의 아파트들 흐름세가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상급지에 진입을 한다, 또 상급지에 잠재적 진입을 두면서 미래의 상급지의 아파트의 가능성을 선점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우리 잠실권역, 그렇죠? 예, 잠실동 상단 하단 그리고 우리 석촌동 라인, 또 삼전 라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문의 주셨던 우리 고덕동,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 네. 고덕 1구역 같은 경우, 또 고덕 1-1구역, 또 1-2구역 이런 구역들, 9호선 라인들 상당히 괜찮죠. 저는 실제로 어느 구역은 좋고 어느 구역은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장단점을 조금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상황에 맞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잠실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이 2억대 중반에서 한 3억 이하까지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맞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는 자, 실거주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우리 자, 빌라 투자에서 봤었을 땐 사실 우리 잠실동 상하단 자, 조금 우리 확대를 해서 좀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잠실동 상하단 쪽으로 좀 보면 사실은 2억대 정도에서 우리 잠실권역은 많이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실제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지금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 잠전초등학교 왼쪽 또 오른쪽 이런 라인들 상단 쪽에서 충분히 입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고 또 초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구역들 가격대가 조금 받칠 것 같아요. 한 3억 선 좀 넘을 것 같고 우리 석촌동 우리 하단 쪽도 우리 이번에 20일, 25일 각각 주민 설명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자 정확하게는 사업 설명회죠. 어떤 형태인가요? 우리 하반기에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이런 형태. 실제로 역에서 가깝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도심 복합 개발에 안정성이 있는 재개발 형태에서 민간의 소위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석촌동 쪽 조금 더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고덕 쪽도 넘어가면 우리 고덕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가격대는 지금 말씀하셨던 한 2억 중후반 정도 맞춰볼 수 있는데 장점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최근 신축들이 조금 좀 많이 들어서서 매물대가 지금 소화되고 있는 그런 정도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가격대에 대해서 최적화를 짠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실 쪽도 있지만 속천 하단 그리고 우리 고덕동 우리 1구역 또 옆에 있는 1-1구역 이런 형태 같이 비교 검토해 보시면 좋고 모두 다 이런 강동권에 대해서 아파트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내 가격대에 알맞는 부분들을 먼저 선점해서 자,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부분들 세부적인 투자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개별 상담이나 또 우리 세미나 관심 가져보시면 좋거든요. 이후에 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적으로는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이 송파에서 보셨던 지역 중 몇 군데 그리고 강동의 고덕도 찬성 의견 드렸고 네, 투자 자금에 맞는 물건 잘 찾아보시고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런 좀 지역적인 분석, 내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기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다음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매주 목요일, 토요일, 특히 다음 주 목요일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 특히나 재개발 시장 자 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요? 자 지금은 속도와 확실성 말고 자 플러스에서 미래의 입지, 미래 가치를 선점하고 있는 자 상급지 위주의 초기 재개발 선점에 대한 느낌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동산의 흐름 자 정확하게 내 상황에 맞춘 부분들에 대한 상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목요일 날 저희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되는 번호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6월 25일 목요일이 가장 빠른 세미나겠네요. 그게 시간이 좀 안 되신다면 토요일 세미나도 미리 예약 주시면 접수 도움 드릴 거고요. 세미나 시간도 이렇게 공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좋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 대면 상담 안내도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저희 보통 저희 쪽에 많이 세미나 요즘 세미나 꽉꽉 성황리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보통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투자처, 어떤 매물이 가장 좋은가요?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은가요? 이런 내용들 많이 질문을 하세요. 사실 가장 좋은 지역, 가장 좋은 투자처라는 건 내 자금과 상황에 맞는 자 1억대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거, 2억대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거, 금액대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는
그런 과정의 흐름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대1 개별 상담 시간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내되는 번호 한번 관심과 또 참여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아껴서 번 내 자산 앞으로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죠. 어디에 투자해보면 좋을지 핵심 투자처를 분석해보는 시간, 그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앞서 또 전화로 문의 주셨던 시청자분도 관심을 갖고 표현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정말 요즘 이 지역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송파 중에서도 잠실 근처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특히나 서울 동남권 지금 아파트 가격 흐름이 좋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한 빌라, 다세대, 다가구가 아닙니다. 미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에 저희 잠실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상단과 하단 나누어서 지역 분석 그리고 또 투자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잠실권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전체적으로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최근 재개발에서 좀 뜨겁다라는 부분들. 자, 전통적으로 용산 그리고 우리 광진구의 자양동 같은 지역들은 늘 관심이 있었어요. 왜? 저층 저밀의 노후된 주거지 그리고 한강 벨트 라인 그리고 대규모 개발 계획과 지자체의 의지가 있었죠. 자, 최근에는 어떤가요? 자, 최근에는 특히나 서초구 방배동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송파의 잠실 생활권에 대한 이런 재개발 초기 선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용산하고 광진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강벨트 라인의 원효로 자양동 같은 경우 어떤가요? 이렇게 보시자면 이미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가서 보면 저층, 저밀, 노후된 주거지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방배 지역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잠실 생활권 같은 경우는 자, 접도율이 좋고 구역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빌라, 다세대 구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 저희는 투자의 개념에서 미래 아파트가 될 만한 가능성을 선점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 아파트를 선점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아파트의 시세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런데 그냥 이 부분이 아파트만 비싼, 즉 택지로 공급이 된 개포동, 반포, 목동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저층 저밀 주거 형태가 이 송파구의 잠실 생활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비싼 아파트 가운데 재개발의 압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느낌을 지금 자, 속도는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확실한 부분도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변의 진리는 입지 그리고 시세의 가이드라인이 아파트가 높게 되어 있는 바로 이런 구역들. 이런 구역이 지금 충분히 개발의 압력이 있는데 덧붙여서 지금도 개발 호재 아니어도 좋은데 충분히 재개발의 압력이 들어와 있는 이런 지역에 개발 모멘텀. 자, 구역에 아파트가 되려는 정비사업의 초기 모멘텀이 들어와 있다. 이런 형태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저층 주거지. 자, 주변에 이런 30억대 40억 초반까지 웃도는 아파트들의 흐름에 요 가운데 저층 주거지들에 지금 모두 관심이 몰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 아파트가 빨리 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조금 많이 더디게 가더라도 그 가능성을 크게 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보시자면 오늘 보고자 하는 잠실은 잠실동 하단 또 잠실동 상단 우측이 아니라 잠실동 상단 왼쪽을 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잠실동 쪽은 우리가 보통 잠실 본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잠실 본동이라고 그러면 잠실 본동, 잠실 1동, 2동, 3동 자, 이어져 있어요. 자, 잠실 본동의 특성. 자, 잠실의 저층 생활권 내에서 있음에도 왜 잠실인가? 자, 전통적으로 잠실, 삼전, 석촌, 송파, 방이 쭉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 잠실 생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방이동도 잠실 생활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자, 잠실동에 계신 분들은 아니, 거기가 왜 잠실이야? 자, 잠실은 잠실 본동, 잠실동이 잠실이지. 석촌동이 왜 잠실이고 방이동이 잠실이냐? 자,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전세가도 좀 다르고 빌라의 매매 가격도 좀 다릅니다. 즉, 재개발의 모멘텀이 아니어도 실제로 그 입지와 실수요만으로도 충분히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자, 전통의 강자였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거기에 잠실권의 잠실 마이스 산업, 또 잘 알고 계시는 삼성동 현대자동차 신사업,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그리고 탄천 보행교. 자, 탄천 보행교 이런 느낌들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죠. 왜 탄천 보행교? 무슨 의미인가요? 자, 지금은 직장과 문화,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내 집이 걸어서 자, 직주락 걸어서 연결되는데 우리 삼성동과 잠실동을 걸어서 이어다 할 수 있는 자, 보행생활권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큰 개발 계획 내에서 있는 거죠. 자, 그런 형태에서 삼성동과 바로 입지적으로 가까운 곳 잠실 생활권에서 어딘가요? 바로 잠실 본동이죠. 자, 그런 형태들 우리가 충분히 캐치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가 지금 뉴스에선 많이 보는데 체감을 하지 못한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삼성역에 들어오는 GTX 효과. 자,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 어딘가요? 자, 170만 개의 알짜배기 일자리들이 모여있는 강남 3구. 강남 3구에 아직 GTX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GTX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그런 삼성역의 GTX 효과의 두 번째, 잠실과 삼성 이 생활권에서 복합 문화 공간들이 우리 마이스 개발 계획. 자,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자, 두 개가 완성되는 우리 앞으로 2030년 이후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 있죠. 자, 삼성동 라인이에요. 이 부분을 도보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이스 복합 개발이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문화생활권. 바로 옆에 우성 3차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자, 완공되었을 때 지금 그 위에 천정의 가격대를 물론 대형 평수 기준이겠지만 50억대, 60억대를 훌쩍 넘어서 정말 초고가 아파트 라인들이 되어 있을 텐데 바로 그 옆에 요 조그맣게 보이는 이게 뭐냔 말이죠.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잠실 본동 상단 쪽에 특히나 재개발의 움직임의 요건 분석이 되어 있는 바로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잠실의 탄천 그리고 삼성동의 직주 근접과 문화생활권이 모두 갖춰져 있는 곳 도보로 연결을 해보겠다. 자, 차도가 아니에요. 보도 우리 보행생활권으로 연결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미 그런 내용들이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기존의 정비 가능 구역에 추가로 자, 강남, 잠실, 추가로 창동, 상계까지 추가 정비 가능 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간 게 뭘까요? 바로 잠실. 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 자,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저층 저밀 노후된 주거지를 고층 아파트로 변신을 시켜보겠다라는 내용. 자, 그중에서 주택 정비형 아파트 단순 재건축을 넘어서 지구 단위 개발 계획으로 큰 밑그림을 깔아줄 테니 이제는 상업지구가 융합된 50층 이상의 부분들을 지어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자, 우리가 관심 가져줘야 되는 여러 사업들 중에 특히나 삼성동, 또 잠실, 또 위례, 수서 이런 라인들. 자,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를 보여주는 송파 동남권에서 강력한 개발 흐름의 트렌드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동남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우리 성수 옆에 또 자양, 한강벨트, 또 자양 한강벨트 위에 우리 전문가님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모아타운 형태, 또 구의역, 그 위에 중곡동, 또 군자 이런 라인들. 자, 성수동과 자양을 중심으로 동남권의 확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고밀도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자, 이런 지역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바로 강을 건너면 어떤가요? 자, 삼성동과 성수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바로 이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런 잠실, 그리고 그 잠실 옆에 강력한 시세 라인을 분출하는 송파와 강동 경계에 있는 아파트. 그래서 우리 고덕 2-1, 고덕 1구역 같은 자,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좋은데 아직 개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가운데 핵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잠실 본동 상단 지역을 보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잠실동의 지금 시세는 크게 축을 나누어서 자, 잠실 대교를 중심으로 아직 대장 재건축 단지인 주공 5단지.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서잠실과 동잠실로 나누었을 때 자, 대부분 시세들이 어떤가요? 자, 신축은 또는 신축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는 이미 40억대를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좋은 신축이나 구축들도 이미 이런 가격대를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서 눈여겨볼 거. 아직 신축이 되지 않았는데 가장 시세가 강력해요. 무엇이에요? 자, 첫 번째는 입지,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입지. 두 번째는 자, 미래에 대한 가능성. 자, 미래에 신축이 될 곳이 지금의 살기 좋은 좋은 신축이나 구축보다 더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능성을 보는 이러한 가능성의 시대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건축만 보더라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했네요. 장미 1차, 잠실 주공 5단지, 또 우성 4차, 또 이렇게 아시아 선수촌 등등등 이런 가깝게 들어오는 재건축 그리고 바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잠실 본동입니다. 빨갛게 표시해 놓은데 이런 라인들 어떤가요? 자, 재개발의 압력의 시그널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런 형태 그리고 마침 이렇게 30억대, 40억대 연차가 지금 가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와 저층, 저밀 개발지를 포함해서 잠실대교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 라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자, 이 아래쪽에 있죠. 송파, 한양 1, 2차, 미성, 쌍용, 가락, 삼익 이런 라인들들. 자, 모두가 미래의 아파트, 자, 고층의 아파트로 변신하는 자, 주거정비 사업으로 통해서 고층 아파트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 자, 지금 상급지 중에 지금 송파구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재건축과 재개발의 예정 세대들이 남아있는 곳이 지금 서울에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파권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왜? 지금은 속도 확실성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 주변에 이미 처음부터 고층 아파트로 되었던데 그 사이에 쏙 들어와 있는 이렇게 잠실동 상단의 이런 재개발 예정지. 자, 왼쪽으로 보면 삼성동하고 접근성도 좋고요. 잠실 우리 각각 삼전역을 포함해서 지하철역 3군데에 각각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초등학교하고 근린 공원이 있어요. 재개발 이런 부분들 보실 때 초기 재개발 보실 때 사실은 이런 초등학교 특히 공원을 품고 있으면 충분히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개발 가치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요. 초등학교와 공원을 품고 있었을 때의 재개발 자체로서의 인센티브도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충분히 보신다면 잠실동에서도 입지적인 가치 그리고 공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같이 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라는 거고 이런 지역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추가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에서 바로 이렇게 주변에 저층 저밀 주거지로서 있는데 그냥 머무를 수가 없다. 이제는 재개발의 압력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현재 잠실권의 재개발 추진 현황들을 잠깐 보자면 많이 지금 전문가분들 또 뉴스에서 우리 재개발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삼전동 우리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속천동 하단 왼쪽 오른쪽 또 속천동 상단 그리고 잠실동 하단 아래쪽 이미 모아타운으로 선정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상단인데 이 상단에서도 바로 새마을시장 위쪽의 상권을 제외한 시장 옆에 붙어 있는 노후된 저층 저밀 주거지를 눈여겨보자. 그중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찾아보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또 방송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 세미나도 참석해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잠실동 상단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생활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우리 GBD라고 하면 강남의 중심 생활권인데 이 강남의 중심 생활권에서 어떤가요? 자, 우리가 사실 보려고 그러는 건 뭐라고요? 자, 미래 아파트,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이 좋아야 그래야 실제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똘똘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강남 중심 업무지구와 가장 가까운 순서로 보았을 때, 자, 당연히 잠실동이 가깝고요. 그 다음이 삼전, 그 다음이 속천, 그 다음이 방이. 자, 왜 아파트의 스키마도 자 탄천변, 한강변, 중심 업무지구하고 가까운 순서대로 아파트 흐름의 가격대의 스키마가 짜져 있어요.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대 흐름은 어떻다? 살기 좋은 곳과 가격 상승의 탄력도가 좋은 곳과는 별도의 문제예요. 왜? 자, 실제로 서울 중심 업무지구하고의 접근성, 얼마나 교통 접근성이 좋은가. 역도 그냥 역이 아니에요. 강남 중심 업무지구, 또 여의도 용산 중심 업무지구하고의 얼마나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역세권이 더 의미 있는 역세권이 부동산 투자 가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노후도는 충분히 법적인 노후도는 74%, 20년 기준이겠죠. 갖춰볼 수 있으면서 주변에 아파트는 30억대 그리고 중심 업무지구하고도 제일 가까워. 자,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네요. 자, 잠실동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보자고요. 자, 우리 가장 눈여겨 보이는 거. 장미, 그리고 주공 5단지, 그리고 아시아선 수촌, 우성 1, 2, 3차. 자, 뭘 말씀드리나요? 자, 서울에 남아있는 정말 대장, 대표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이 아래쪽으로 가면 또 이제 대치동 기다리고 있고요. 자, 특히나 잠실 본동 쪽으로 보자면 우리 우성 4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 대림 아크로 브랜드로 자, 이제 고층 또 미래 상당히 고가 아파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 강조드렸던 잠실동 329번지 일대 SH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작년 12월 자, 접수를 했죠. 자, 바로 그 위쪽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자, 잠실 본동의 잠전 초등학교 그리고 그 아래 공원 왼편에 대략 5만 제곱미터. 자, 용적률 인센티브로 본다면 대략 2,000세대가 예상돼 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자, 요 바로 위편 상가가 있네요. 자, 종합운동장역과 잠실 세내역 앞에는 뭐가 있나요? 새마을시장. 자, 새마을시장이 있는데 이 새마을시장 상가에서 봤을 때는 뭔가요? 상권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상권이 죽어 있으면 재개발에 대한 압력에서 같이 흐름을 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권이 잘 돼 있으면 어때요? 자, 이 부분은 재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가가 오래된 상가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옆에 노후도가 많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가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자, 이 상가를 제외하고 이 아래쪽에 붙어 있는 바로 이 아래 자리가 노후도가 잠실본동 전체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
실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노후도 분석을 해보자면, 자, 개발 방식을 우선 첫 번째로는 모아타운 형태로 한번 보자라고 봤습니다. 자, 모아타운 형태로 보았었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이때 모아타운 2.0 현재 시정의 연속성을 보았었을 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아타운의 형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삼전역과 잠실 세내역, 종합운동장역과의 각각 500m에 모두 3분의 1, 또 40%또 이렇게 다 걸쳐져 있는 이 구역 내에서 면적은 5만 제곱미터예요. 자, 5만 제곱미터고 기존 주택 수가 약 900호가 좀 넘네요. 자, 2000세대까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후도는 20년 기준, 20년 기준으로 이미 74% 충분히 노후도 요건을 갖춰주고 있단 말이죠. 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입지를 보시자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충분히 가깝고 바로 옆에는 재건축의 강한 압력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완성되었을 때 시세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종합운동장역과 잠실 세내역, 삼전역에 각각 흐름이 모두 걸쳐져 있는 생활권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위쪽이 오래된 노후된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 자, 충분히 입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 주변의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 법안 위반 제한 조건, 이제 주민 동의율을 얻기 위한 초기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형태들. 자, 구역을 좀 나눠보자면 1구역과 한 2구역, 3구역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 면적을 보았었을 때 한 5만여 제곱미터. 자, 각 구역별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노후도를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로 보았었을 때는 모두 노후도가 60% 이상으로 법안 위반 제한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잠실동 상단 재개발을 실제로 자, 아파트 구성을 짜보았었을 때 자, 실제로 약 2000세대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요건 검토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잠전 초등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또 왼쪽 각각.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초기 움직임이 있을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자, 말씀드렸죠.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노후도를 체크해 보는 거. 그런 형태들. 자, 그리고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노후도를 봤을 때 삼전, 잠실 세내, 종합운동장. 자, 핵심적으로 위치를 보았었을 때, 자, 탄천변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상권을 제외한, 그렇죠? 여기 상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자, 알짜배기 입지의 가운데에서 노후도 요건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가는 이런 구역들 내에서 뭐다? 자,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투룸에 또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투자처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잠실동의 매물 가격대들을 보면 상당히 요즘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 불과 무엇을 말씀드리고냐 하면 늘 사실 강남 재개발 가능한가요? 강남 재개발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전환의 흐름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자, 어떤 부분인가요? 자, 삼전동, 또 우리 방배, 서초, 또 지금 이미 가다가 멈췄고 초기의 가능성들을 보이고 있는 대청마을이라든지 반포 역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잠실권역 같은 경우에 삼전이나 석초 라인도 그렇고 물론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직 보여져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파트가 된 사례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의 흐름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불과 아직 구역계 지정을 되지 않은 삼전이나 석촌 이런 송파권역에서 불과 실투자금 자기 자본이 지금 2년 전, 2년 전 반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부동산은 뭐다? 부동성, 부증성의 특성을 가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형태들. 자, 이런 형태들을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발품을 좀 잘 팔아보고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역 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6억 초반대에서 3억 이하로 들어가고 실제로 소형주택 세제 특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또 저희 세미나 또 문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잠실동 이 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강남권에서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아마 좋은 정보가 됐을 텐데요. 아직은 그래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드렸으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요즘 정말 이 재개발에 관심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기획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공부도 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 민간도심 복합사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건 조금 생소한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강남 3급지에 특히나 역세권에서 가까운 분들. 자, 예전에 모아타운이 쭉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 2026년 하반기에는 도심복합개발, 그중에서도 민간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포커싱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도심복합개발은 무엇이다?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해서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겠다. 자,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는 서울은 어떻죠? 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요. 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데 아파트만 잔뜩 지으면 도시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상가도 좀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해당 구역을 정비할 때는 골고루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을 지금보다 많이 높이 인센티브를 줄 테니 아파트도 짓고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도 같이 해서 준다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게. 자, 복합 형태로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자. 공간 활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크게 성장 거점형 조금 더 규모가 있고 이미 뭐 대란로 또는 중심이 되는 정확하게는 3광역, 7부도심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조금 중심 업무지구에 가깝고 대도심 쪽에 가까운 이런 쪽들이 성장 거점형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노후된 저층 점유율 주거지인데 여기서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를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와 있는 주거 중심인 경우예요. 자, 언제부터 개발을 했다? 자, 급조한 법이 아니에요. 이미 안정적으로 자, 도계법, 자, 도심복합개발법 공공 쪽에서 대부분을 준용해 왔고요. 이제 민간 참여를 가지고 26년 6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벌써 성장 거점형은 시행 세치까지 나왔어요. 자, 다음 달에 주거 중심형 시행 세치까지 나오고 이제는 입안 제한을 받을 예정이에요. 즉 공모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서 보았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 크게 우리 방송 시청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자, 우리 세 개의 주요 도심과 또 7광역 중심, 자, 용산, 잠실, 청량리, 특히 오늘 잠실이 또 눈에 띄네요. 자, 상암, 수색, 마곡, 가서관, 대림. 자, 어떤 건가요? 서울 중심에 크게 세 개의 도심과 세 개의 광역 도심 그리고 7개의 광역 중심, 자, 3도심과 7개 광역 중심의 성장 거점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성장 거점형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뭔가요? 내 집 옆에 내가 같이 갖고 있는 저층 저밀의 노후된 빌라촌. 자, 이제는 면적은 2만에서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자, 여기서 가까워야 되고요. 노후도는 제한 조건을 좀 많이 완화시켜줬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조례 시행 규칙을 보자면 성장 거점형은 제한이 없어요. 대부분의 토지에 용도를 맞추어서 자, 용도 제한이 따로 없이 인센티브도 충분히 주고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볼 수 있고 주거 중심형 경우에는 자, 난개발을 좀 막아야 되겠죠. 요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자면 자, 면적은 어때요? 2만에서 6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요. 자, 특히나 2만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는 1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라. 3만 미터 초과고 6만 미터 이하면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파트 주출입구. 자, 아파트가 실제로 고층으로 개발되게 되면 역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그렇죠? 철도교통난 그리고 도로교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출입구를 확보하라는 얘기야. 아파트 출입구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해라. 자, 6m 이상의 도로가 모두 다 둘러싸여 있다. 이런 예시 분석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게 되면 소유자 4분의 1과 면적 2분의 1 사업 시행 예정자를 결정을 먼저 해야죠. 자,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빠른 여러 곳에 핵심지들에서 움직임 초기들이 막 움직일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특징은 뭔가요? 75%의 조합 동의가 필요 없어요. 3분의 2, 67% 면적은 절반이면 되고요. 특징이 있네요. 조합 설립이 필요가 없어. 체계적으로 신탁사나 리츠사를 통해서 자, 리츠 방식을 통해서 지정이 된다. 자,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권리 산정 기준일은 뭐 우리 더 이상 구성원들의 머릿수를 늘리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정 고시하는 기간. 그리고 대신에 매도 매수는 사업 처분 인가 직전까지 충분히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서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어. 자, 조합 설립의 인가를 생략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탁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 노후도 조건은 낮춰주고. 그렇죠? 네. 실제로 사업 추진을 했었을 때 중간에 드롭되기보다는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 기존 정비 사업 방식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합쳤었을 때 실제로 용적률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들어가는 사업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에서. 자, 모아타운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나? 가장 큰 부분들 사업 안정성 부분입니다. 안정성. 우리 재개발 투자할 때 첫 번째, 너무 오래 걸려요. 자, 두 번째, 진행이 되어서 구역 지정이 됐는데 중간에 철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엔 철회가 되어도 다시 동의서를 걷어서 또 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근데 철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철회를 하는 부분들의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요. 자, 1년이 경과하고 나서 토지 면적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초기 단계 이후에 사업 철회가 쉽지 않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업의 연속성, 사업의 지속성이 가능하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나 간선도로별 필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아까 대도로 20m, 15m 도로라면 어떤가요? 앞에는 근생이나 큰 상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사업 추진을 못 하잖아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동의서를 구한다면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자, 가장 큰 장점들은 우선 용적률 인센티브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요. 동의 요건이 조합 설립 인가 증정보다 좀 낮아요. 전문 사업자가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도심복합개발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송장거점형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지역들이잖아요. 아까 3광역지 그리고 7개 이미 되어 있는 자, 도심 중심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뭐다? 자, 신축 공급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후 빌라 밀집 지역 중에 역세권의 중심을 포커싱을 가지고 그리고 역에서 가까우면서 간선도로로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저층 주거지 중심의 대규모 빌라촌. 자, 궁극적으로는 주변에서도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도 괜찮은데 공급이 부족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관심을 가장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시로 자, 도로 접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아파트가 되려면 왜? 우수한 도로 접도율이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많잖아요. 적어도 1000세대, 2000세대 다 자가용들이 있을 텐데 차들이 접도면을 확보한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유망 입지 조건은 도로 접도율이 중요하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되었을 때 간선도로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고 예시에서 보았었을 때는 자, 요거는 그냥 예시예요. 석촌역을 중심으로 자, 석촌역 하단에 역시 송파권입니다. 아직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 설명회가
주요 정비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초기 움직임들이 추진위원이 구성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속천역 하단 쪽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자, 속천역 하단 같은 경우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이 아래가 어디예요? 헬리오시티. 자, 30억대 아파트. 요 위에 실제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저층 점유율 주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면적을 보자고요. 자, 58,000제곱미터네요, 여기가. 자, 아까 3만에서 6만 제곱미터면 도로가 20m 간선 도로를 끼고 있어요. 20m 도로. 어휴, 여기 있네요. 접도율이. 전체 면적에서 8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접도율을 가지고 있고 기존 주택 수는 900세대니까 여기도 역시 한 2000여 세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도를 보자면 20년 기준 어떤가요? 60% 이상 78%가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역에서 반경 500m 내 사업의 요건이 충족되는 입지들이 쏙 들어와 있네요. 자, 이러한 형태들 충분히 하반기에 초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핵심지의 도심복합 개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재개발 추진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고 이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저희 세미나나 또 개별 상담 궁금하신다면 문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간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틀은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예시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에 맞는 지역들도 잘 찾아보시고 언제든 투자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자, 저희 이와 관련된 문자 사연이 하나 도착해서 또 문자도 살펴볼게요. 뒷번호 7264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남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잠실권역에 2억대로 투자 가능한 초기 재개발 투자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3억 정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억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자, 질문 잘 주셨고요. 자, 문자 질문 다 보자고요. 자, 우리 계속 오늘 보는 부분들 잠실 송파권. 자, 그중에서 사실은 2억대 잠실권역 말씀을 주셨어요. 자, 잠실 송파권 보자면 저는 그래도 지금 오늘 언급했던 지역, 우리 속천역 여기 하단 쪽에 요 아래쪽에 대한 움직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물론 잠실 본동 좋죠. 자, 그런데 가격대에 맞는 부분들 2억 초반이라면 자, 이쪽에서 혹시나 가격대에 너무 맞춤화된 부분들을 찾으시려다가 근생 또는 주택이 아닌데 밥해 먹고 사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물건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삼전도 많이 붐이 지금 탔어요. 자, 속천동 하단 같은 이런 지역은 아직 2억대 초중반으로 충분히 선택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파트의 주변 시세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가요? 자, 대장 아파트 헬리오시티 바로 앞이고 주변에 한양 1차부터 가락삼익 자, 길 건너서 많은 분들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전과 속천 고분역 좌측 하단에 이미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건 물론 초기 단계이지만 실제 투자금이 1억대, 2억대에서 불과 아직 2년,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2배 가까운 미실현 이익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지들이에요. 흐름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구역 내에서 실제로 구역 내는 쏙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 초기이지만 사업 설명회를 하고 활발한 움직임이 있고 재개발에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도 하고 위에 이 저층 저기밀 주거지의 동조 현상, 밴드웨건 이펙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함께 가는 거죠. 왜? 아파트는 빌라와 다르게 균질성 있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시자면 이 속천동 하단에서 가격대에 맞는 2억 초반 중반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전세 안고 투자하는 빌라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투자처들 우리 관심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추가되는 내용은 저희 세미나 참석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잠실권역 여기 석촌동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도 가보시고 혹은 임장 가시기 전에 세미나 참여하신 후에 가시면 아마 더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열어둘 테니까요. 다음 주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